네, 최종 의견 20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와 너무 빨리 옛날에- 다시 봤죠? 옛날에 안녕하세요. 봤었는데 요즘 소개 다 하고 나서 박수 우리가 부쩍 안 치더라고요. 김 네. 기자하고 김혜민 기자하고 나서부터. 목소리 오늘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득음하셨네. 목소리 좀 상태 안 좋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술 마신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 퍼먹은 게 김혜민 기자잖아요. 김혜민 아, 기자는 힘드네요. 저기 뭐 얼굴에도 빛이 나고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술을 많이는 안 드셨나 봐요. 네, 그런 걸로 부모님이랑- 하시고 넘어갈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엄마 미안해. 같이 사시냐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네. 그럼 술 먹어도 모르시는 거네요. 네네. 그쵸. 새벽 6시에 들어와도 모르시겠네요. 그런 네, 예를 들면. 설마 그랬을 리가. 근데 내가 아닌 것 들었는데 같은데. 연말에 술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매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번에 음. 많이 먹는 게 아 그래요? 간에 훨씬 좋대요. 아, 더 낫다고? 그러니까 먹었다가 쉬었다가 이게 훨씬 좋지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간에 진짜 안 좋대요. 아. 근데 이분 매일 많이 먹는 거 그런 연구는 그건 안 내가 나와요. 연구해보지 않았어요. 그래. 네. 네, 그러지 빨리 마세요. 네. 댓글 읽으실까요? 네. 네. 빨리 넘어가네. 근황 토크도 안 하고 지금. 그런 토크 뭐 짧은. 아니 자기- 잠깐만. 자기 그럼 얘기했다고 그럼 지금. 제 근황 말고 변호사님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어제 왜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1시에 제 채팅했잖아. 근황은 노잼이에요. 그냥 일하느라 잘 못 잔 거라 할 말이 진짜요?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김혜민 일하느라. 기자는 뭐 얘기할 게 네. 많잖아요. 뭐 술을 누구랑 마셨는지. 아니 그게 궁금해요. 누구랑 마셨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마셨는데. 그 무슨 친구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런 거 있죠. 좀 넘어가요. 너무 디테일. 아니 왜 우리 예전에 근황 토크 할 때 이렇게 사생활 침해 많이 했잖아요. 왜 이번에만 못 하게 해요? 저는 요즘에는 얼마나 침해를 많이 당했는데. 라떼 이소스 이 말 듣는다고요. 아 그래요? 아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요즘 세태가 바뀌었다고요. 몇 월부터 그래요? 아니 그건 내, 뭐예요, 내 라떼? 직장도 아니고 내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떼 이소스. 아, 이솔스가 뭐야? is horse 말이야. 라떼는 말. 라떼는 말이야. 다들 모르시냐고요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다가 라떼 is horse. 라떼 is horse. 괜히 무슨 말했다가 젊은 꼰대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척척박사 소리를 듣는 거야. 뭐 무슨 분야도 조금씩은 그러니까. 다 알아. 모르는 게 다 알아. 없어. 이제 되게- 법 분야까지.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선호가 모르니? 라떼 is horse. 아, 지금 내가 알잖아. 몰랐다고 입가렸어. 나 입틀 몰라. 막혔어. 그럼 신조어 나온 김에 간만에 저도 신조어 하나 할까요? 뭔데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쉽다. 이 신조어는 최근에 많이 쓰는 건데 뭔데? 말모. 말해 뭐해? 아 그렇군요. 나 몰라. 잘하네. 그러면은 모르- 설참. 설참? 사실 요즘 신조어 방향이 설참. 좀 문화가 설참? 뭐가 하나 생기면서 설참이 뭐야? 그 설참 문화로 뭐야? 가지 않으면 아니 설사 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문화로 가면서 그 문화 신조어가 많아졌는데 그 문화를 안 즐기면 저도 안 즐겨요 사실. 설 뭐요? 철참? 설참 별것도 아니에요. 웃긴 것도 아니고. 지금 선웅 씨도 모르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 거죠. 아니 이거 뭐- 설명 참고? 맞아. 아. 설명 참. 그러니까 말하다가 여러분 내 설참 이러고 아.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나 저- 봐요. 안 어제- 봐요. 거의 안 보는데 그냥 많이 애들이 보나. 쓰니까 아. 들은 거죠. 아, 어떤 어느 애들 애들 쓰나요? 쓰나요? 학생들? 자, 자제분 그러면은- 있으시나요? 아니면? 학생들? 자제요. 제 자제. 초등 학생들은 에이미? 별로 안 써요. 제 미쳤구나. 네가 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이거 저 사생활이 아니지. 그런 생활이 없어 나는. 야 이거 완전 허위 사실. 가로세요 연구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세요. 네. 강용석 씨 저 좀 네, 도와주세요. 고소하세요. 네. 그렇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두 분은 네, 주말 이렇게 잘 보내셨어요? 마무리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어제 우리 3명이서 채팅했잖아요. 카톡에서. 그러니까 밤 12시, 밤에 1시? 나는 저기 소장 쓰고 있었고 저는 TV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일하고 있고. 나는 밤샘을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요새 할 일이 없어서 예능 봤던 걸 또 봐요. 주로 뭐 진짜요? 봐요? 요즘 저 약간 그 뽕포유에 꽂혀 있어가지고 아. 그 유산슬 그거를 재밌어요? 한 편에 한 3번씩 봐요. 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도 타방송사긴 한데 저는 요즘 유튜브에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를 쳐서 옛날 거? 옛날 게 너무 저는 사실 뭐 요즘 나오지 못하는 분이지만 신정환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옛날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약간 좀 닮은. 네, 닮았어요. 너무 웃겨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혹시 김구라가 본인의 드립이 뭔 신정환의 소리야, 어떤 오마주 이거는.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뭔 얘기야? 이러면 내 얘기야. 방금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좋아합니다. 이어져 있네 그 드립이. 아 그런가요? 예, 어떤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계보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좋고요. 예, 저 이어져 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컨츄리 꼬꼬가 둘 다 진짜 웃겼는데. 그렇죠. 아 진짜 최고였어요. 박재원, 진짜 신정환, 레전드였는데. 진짜. 그렇게는 신대체. 되지 마세요. 비슷해도. 뭐가- 어? 계보가 비슷해도 계보가- 점점점. 댕기열이요? 신정환 나랑 동갑인데. 아, 진짜? 정말이야? 74년생. 아 그래요?
어디서 뭐 하시고 진짜 계실까요? 좋아해요. 진짜. 아. 아, 제일,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셀럽이에요. 그렇구나. 넘어가죠. 뭐. 네. 넘어갑시다. 도박은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럼 저희 청취자 댓글 코너로 넘어갈게요. 우리 덴남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벤남이요. 네. 크크님이 다루셨습니다. 김태욱 스브스 아나운서국장 피셜. 이게 뭐지? 이게 어디 나와서 뭔 이-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나와서 얘기하신 거. 아 그래요? 김선재 아나운서가 스브스 아나운서 중 입담 가장 좋다네요. 크크크. 대텐에서 썰 푸는데 본인이 집에서 TV 보고 다음날 회사에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 둘러보다 김선재 아나운서 보면서 얜 이거 알겠지? 라고 이야기 꺼내면 여지없이 이미 알고 있다고. 크크크. 그치. 선재 아나운서는 어떤 분야든 모르는 게 없다고 하네요. 저 이분, 나 모르는 거 많은데? 이 김태욱 오. 국장님하고 저는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저도 이게 되게 공감해요. 뭐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 이미. 척척 아니에요. 박사라서. 저 신조 약간 모르잖아요. 시류에 관한 것들. 신조 몰라요. 아니, 그것까지 다 알면 네가 이상한 거지. TV를 많이 봐서 나도 그래요. 억지로 알아와서 물어보는 건데. TV를 많이 봐요. 나 TV를 진짜 많이 보고. 그렇군요. 네. 이거 역시 지금 아나운서답네요. 네. 바보상 잘 보네요. 바보 상자만 봅니다. TV로 뭘 보시나요?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도 보고 예능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오. 전 집에만 있어요. 거의.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네 오히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척척 아니 박사라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김태우 국장님은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면 그냥 쓸쓸한 영혼과 얘기하는 거를 전 좋아해요. 쓸쓸한 외로운 영혼. 영혼을 아, 이분 말 되게 들어줘요. 외로워요. 저는 잘. 아 그래요? 되게. 이분 사무실에 있는 외로운 영혼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이분 약간 유령 같은 거예요. 다른 분들- 아니 지금 안식년 들어가셔서 사무실에 안 오시는데 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를 같이 해요. 아. 이분은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 이 사람은 그 누굴까? 배성재 텐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안식년이지만 음. 음 그래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들어주시나 봐요. 다른 분들 책상에서 이제 누가 봐도 얘기하지 말라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이어폰 하겠어? 꽂고 네가 막 똑똑한 게 아니라 헤드폰 네가 꽂고. 착한 건가 그러면? 좀 착한 것 같아요 좀. 음. 네, 잘 받아줍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다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 어렵다. 이거 그냥 한글로 친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데코스. 지데코스? 지데초스? 모르겠어. GYTECHOS 님이 다루셨습니다. 호르몬 얘기. 예전 같으면 같이 웃을 얘기인데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성 패널 대상이었다면 방송사고로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 여성 패널도 합니다. 합시다. 여성 패널 있습니다 지금. 어제 술 먹었더니 호르몬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술이랑 여자들은- 호르몬 관계 없잖아요. 여자들은 호르몬 수치 측정 안 하나요? 여자도 하지 하지 하나? 않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자도 하나? 근데 약간 남자는 하고. 예전에 내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잖아. 근데 누구를 키 작다고 막 놀리면 막 너무 집중을 놀리면 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가끔 내가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뭘 할 때 내 키가 작은 걸 이용해서 약간의 그런 비하 개그 같은 자학들이- 거를 어.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음. 다른 나는 키 작은 괜찮다고 사람에 하지만 대한- 그치 어, 키 다른 작은 사람에 사람에 대한- 대한 또 그걸 수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굳이 말하면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일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제 마음은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국에 한 다른 200만 남성 200만 호르몬. 호르몬 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200만 이 되나요? 웃으면 그 어떡해요? 장애인이요? 아니 그냥 말 붙인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것도 질병이니까 좀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 아니면 그런 것 단순히 같아요. 제 걱정을 해주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 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서 나중에 얘기가 이어져서 무슨 부전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색드립이라서 그랬나? 성적인 얘기라서 불편하다는 건가? 그 사실 이분이 그 약간 그러니까 동감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이 불편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 이게 뭐 약간 성적인 얘기로 음. 좀 느끼시지 이어지니까. 않았을까요? 그냥 남성 호르몬 자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 뭐 그때 얘기가 좀 우리가 막 이어졌죠. 그때 그러면서 막- 이제 네. 내가 막 항변한 것도 조금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마치 내가 네. 성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죠, 막 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 얘기를 못 하나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제 걱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전 고마운 분이라고 항변하시는 생각했는데 네. 그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네. 이 김혜민 제가 가해자야. 그러니까 괜히 얘기를 꺼내서 그죠? 이런 방송 좀 댓글이나 살려보려고 받고. 우리 김 기자가 저를 죄송합니다. 죽였네요. 네, 다음부터 한번 근데 생각해보고 할게요.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뭐가요? 아니 안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안 좋지 진- 않다. 호르몬?
진짜 막 안 좋대죠. 저 안 좋아요. 야 너가 나 지금 두 번 죽였어. 호르몬은 안 좋은데 이제 다른 문제는 없다. 아니, 그 얘기. 근데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좋아서 나는 진-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한 상태면은 아, 자기 그렇지, 자학도 그렇지. 이렇게 안 했겠지. 뭐 그것도 맞죠. 음. 그렇긴 하죠. 맞아. 한 몇 달 뒤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안 할게요. 잠을 좀 주무세요. 근데 진짜 잘 그러니까. 먹고. 잠을 안 자고 내가 볼 때 밥안 그게 먹고 더 하니까. 문제야. 그렇지. 근데 지금-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정말 갱년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가는 거야. 점점. 근데 지금이? 내 진짜 가장 아. 소름 돋았던 증상이 저녁만 먹으면 뻗어버린다고 잠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식도염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으면 누워야 되겠어. 바로 자야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잠을 잔 날도 그래요. 충분히 7시간 잔 날도. 근데 못 자는 날이 많으니까 누적돼서 그런 거겠지. 푹 자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앞으로. 네. 조금 근데 이분 말도 좀 힘드네요, 진짜 하니까.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예, 세르자님이 다루셨습니다. 되게 익숙한 아이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건이군요. 그 당시 바이오 주식 급락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던 전무후무하게 어이없었던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정변이 빠졌는지 조용한 거 말고는 아들이 조카로 역시 대단한 삼성의 비리를 파헤치는 김경률 회계사님 힘내세요. 화제의 판결에서 자전거, 스쿠터, 킥보드, 음주자전거 등 처벌 기준을 알려주셔서 도움되었어요. 예. 요거 저기 네. 한 분 더 오셔서 저는 인원수 맞춘다고 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어서 에이. 네. 뭘요? 뭘요? 자리가 없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래서 뒤에 강의를 잡아놨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그때 때문에 없어졌던 잡았다고? 거? 중간에 갑자기 조퇴한 거 말을 맞아요. 더듬게 되네요. 네. 유튜브 보면 오이죠. 근데 이거 너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중간에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김회계사님 너무 재밌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막 맞아요. 무슨 드립을 쳐서 재밌는 게 아니라 되게 이야기가 잘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꼭 들어보려고 지금 다운로드 해놨습니다. 아직. 아직 안 들었던 다운로드까지 거네. 못 들어요. 제가 나온 부분도 못 들었어요. 그냥 아예 플레이도 못했어요. 네. 좋아요 눌렀어요. 듣지도 않고. 네. 근데 저번 시간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전문성이 있었어. 혹시 뭐 왜 다 두 분 다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제가 없어서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너무 좀 신뢰감이 가는 그런. 상대적으로 회계사님.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전문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컨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형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둘 다 혹시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최종 의견의 과거 미래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별 소리가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원래 저 없을 때도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나요? 예, 원래 있다고. 어릴 때 이딴 식이었냐고요? 원래 이딴 식이었나요? 아니 근데 이런 원래 거 그딴 같아요. 식이었나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기대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기대 수준이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과 이런 걸 알잖아요. 네. 들으셨던 분들은. 근데 유튜브에서 근데 봤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변호사가 새롭게, 두 명이나 나오고 아나운서 기자 너무 내용이 없어. 민식이법 이랬는데 호르몬 얘기하고 있고 나는 마리수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이게 사실 뭐 민식이법이 그래서가 뭐 12대 중과실이랑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한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 형이 너무 중간데 막 이런 거 하니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 댓글 중에 몇 분 몇 초부터 보라고. 그 앞에는 볼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제가 제목을 너무 그런 댓글도 좀 있었어요? 과하게 이제 올렸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했었죠 그때? 앞으로 민식이법 이제 여러 가지 제정이 원인이 되니까 있고. 뭐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 제목이 좋게 말하면 너무 좋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기대를 낚시를. 속시 말하 억울하네. 낚았군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자극적으로. 핵으로. 한번 그래요? 해보고 싶었구나. 근데 이번 게 제일 셌어. 이번 그동안 거? 제목이 그냥 괜찮긴 했는데 네. 이번 거는 진짜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게 정보를 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정보는 민식이법. 제 호르몬 정보. 운전자들 조심하세요 좀. 야 이거 우리 유튜브 안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저기 이것머니 이런 것은 내가 유튜브를 거의 안 보는데 사실 한 몇 번 봤어요 최근에. 네. 그때 뭐 이상한 거실 같은데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5층 어? 보도본부.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5층 보도본부 휴게실에서 해요. 아 그래요? 그게. 근데 되게 있어 보이던데. 거기 휴게실 그렇게 저희가 바꿨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아셔야 되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아니 그냥 뭔가 방송 같고 멋있더라고요. 선홍 씨, 우리도 그런 데서 할까? 여기가 더 좋아요. 난 그럼
아 그래 맞아. 아. 우리가 훨씬 맞아. 좋아요. 그런데 좀 울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범주 기자 목소리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그, 사운드가 그게- 안 좋아서 그랬군요. 네, 안 좋. 그 팟빵으로 들으면 이- 좋진 않다. 이거 농담인데 안 웃으면 욕하는 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무서워요. 그분 몰라요. 너 다른 거 안 들어서 몰라요. 어떤지. 아. 저도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시작만 본 거죠. 어떻게들 음. 유튜브를 하나 그랬더니 그래도- 축덕숙덕이랑 그래도 우리가 민식이뽀 그게 되게 저기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유튜브에. 저 억울로 많이 끌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삼성도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삼성도 1000이 넘었어요. 회계사님 아, 진짜? 덕분에 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민식이법 때문이 정 아닐까. 변호사님 유의비전 없는데도- 됐나? 야 네. 이거 그러네요. 의미심장한 조회수인데 네. 지난번에 뭐가 높았죠 또? 김혜민 기자 처음 온 날. 처음 네, 등장하신 네. 201회인가 200회였나? 200회였나? 198회? 198회. 네. 그러면은 벌써 그렇게 되고. 김혜민 기자가 잠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서 민식이법과 삼바를 같이 얘기해봐요. 개소리 죄송합니다. 폭발하나요? 조회수가.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코너를 길게 한 이유가 있죠. 저희 청취자 사연 그동안 밀렸던 거 모아놓은 건 어디 죄송해요. 제가 방심했어요, 진짜. 왜 다 소진했습니다. 네. 포인트 다 썼어. 왜냐면 메일이 정말 계속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잡힐지 그리고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녹화하고 월요일 녹화잖아요. 아,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방송 나가고 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새 올 수가 없긴 네. 하겠네요. 그렇지 그렇네. 주말에 누가 최종 의견 메일 보내고 앉아 있어. 그렇네요. 평일에 그래서? 보내겠지. 그래서 없었던 네. 거예요. 네, 청취자 사연이 없습니다 이번 주. 너무 일찍 아우, 녹음했죠. 다음 주 어떡하지? 메일 한 30개 오겠네. 30 개요? 불러주세요. 저희 다르게 부르고 싶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그래 너 좀 다르게 해봐. 약간 브레이브 사운드 약간 이런 식으로 기계음처럼 한번 해봐. 싫어요. 네. 싫다는데. 거절당함. Break it. 이렇게 Break it.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F I. 정보를 전할 때는 너무 그냥 네 신뢰성 있게 하려고요. 너라도. 아니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들으니까 야 이거 메일 주소 읽을 왜? 때만이라도 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메일 주소 읽을 때만이라도 왜 우린 버리고 왜 혼자 정확하게 살아남는 거야? 그게 더 틀리지 우리 않게. 버리는 위화감 생긴다는 생각 안 해봤니? 다 비전문적인데 네, 주소만 뭐 한 문장인데요, 전문적이면 뭐.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네, 아나운서로서의 본분을 근데 저도 근데 방송한 지 1년 됐는데 고품격 법률 방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언제쯤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느꼈잖아요. 지난주 고품격. 지난주 거의 1년 만에 가끔 고품격. 고품격. 좋았어요 그때. 이게 약간 예전에 네. 라디오 스타가 시작했던 거예요. 고품격 음악 전문 한참 말도 안 되는 드립하다가 반응 고품격 음악 전문 맞아요, 방송 거기서 맞아요. 빵 터지거든요. 그러면 네. 게스트가 정말이요? 뭐 약간 이랬는데 약간 난 그게 좋은 우리도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우리도 약간 그런 비슷해서. 아. 그렇죠.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요즘 모습을. 라스는 재미없습니다. 예전이 재밌었는데.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청취자 사연 건너뛰고 화제의 판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 궁금하죠? 일단 소송 사기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네. 궁금해요. A씨 부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권리 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를 물색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아버지나 아들 등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서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편취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매 대금을 환불했는데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믿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서 머리도 좋고 참. 네, B씨 등 25명으로부터 26억여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경찰은 이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선 피해자 중 B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1, 2심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 부인에게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제보다 살짝 배경 설명하면
그러니까 산 적도 없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 샀는데 매매계약서 다 위조했겠지. 그래놓고 이제 뭐 주소를 이상하게 보내고 하면 저쪽에서 이제 안 받으니까 소장을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안 나오면 소 제기한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매매대금 완불 다 냈는데도 왜 등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해가지고 법원이 법원을 속인 거죠. 상대방도 속이고 이런 거 우리가 소송 사기라고 하고요. 법원에다가 뭐 중간에 뭐 증거 정도 하나 정도 좀 허위스럽게 내고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 애초부터 그냥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겉보기에는 이제 판결이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애저녁에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판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이득이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가 안 된 거죠. 효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뭐 등기는 당연히 말소를 당하는데 범죄는 되지 않았다. 아마 상속인들이 와서 뺏어가겠죠 등기를.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전문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문적이다.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이었어. 네. 중요한 거는 사망한 사람은 등기를 뭐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으니까 네.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무도 행할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칼로 찌른다고 해서 살인죄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해서 뭐 매매계약서도 위조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긴 했지만 물론 계약서 위조에 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그 사람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사기죄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보통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결과를 못 이루면 사기 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애초에 그냥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본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거니까. 사람이. 참고로 여러분이 누굴 상대로 진짜 소송을 해야 돼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 네. 그러면 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소송 도중에 알게 됐을 때는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가 보정 명령이라는 걸 내려줘요. 죽은 사람한테 못하니까 피고를 바꿔라. 그럼 그 명령을 들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줍니다. 원래 남의 걸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인이 누군지 나오죠. 그럼 아마 그 사람한테 뭐 가령 1억을 받아야 되면 자식들이 이걸 나눠내야 되잖아요. 배우자랑. 네. 그래서 그때 피고 이름을 고칩니다. 아 피고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표시 정정이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어제 왜 뉴스에 나온 정미용 씨 음. 그 트윗인가? 정명 씨 돌아가셨지 네. 않나? 근데 네. 그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어제 나왔어요 판결에. 그러면은 상속인이 네, 그건 제가 못 봤지만 건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를 제기했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 그건 괜찮아요. 그건 무조건 중간에 괜찮아요. 돌아가신 중간에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상속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차를 안 밟아도 그 판결의 효력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나와도 상속인의 효력이 미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시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 아. 것만.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저희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 A 씨 부부가 소송 제기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누가요? 없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아니요. 아니, A 씨 재판부. 부부가. 재판부가 네. 그죠. 알 수 없죠. 법원이 거의 알 수 모르지. 없죠.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송달 받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도저히 주소를 모르겠다. 우린 샀는데 이 사람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러다 싶으면 이제 법원 사무관이 예전엔 재판장이 했는데 이제 공시송달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도 공시송달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로 한 2, 3회 보내거든요. 그렇죠. 네. 보내도 이게 처음에는 주간 송달했다가 그 다음에 야간 송달했다가 맞아요. 집행관 송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해도 송달을 안 해주면 송달이 안 되면 그때 이제 공시 송달을 해줘요. 왜냐 공시 송달을 좀 엄격한 요건하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간, 야간, 집행관에서 한 3번 정도 해야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초본을 다 떼서 냈겠지. 근데 초본에 주소지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자식들은 다 딴 데 살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송달 불능되면은 공시송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회사 다녀서 못 봤나 이래가지고 야간에 가거나 휴일에 가서 막 문 두드려요. 벨 한 10번 누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공시송달은 결국은 그냥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원의 게시판에 붙인 다음에 송달된 걸로 봐버리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불이익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상담 잘했는데 이거 나중에
법률 우리가? 상담으로 올려주면 안 돼요? 오늘 법률 상담도 없네요. 우리 잘한 건가요? 네. 티키타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괜찮은데. 우리 마치 합의 좀 짠 잘- 것처럼 전혀 안 들으셨죠? 짰는데. 법률 상담. 우리가 방송을 너무 오면서 확고한 한 것 번도 같은데. 미리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여기서 아유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 한 번 더 얘기. 준비가 뭐, 이게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를 안 해오게 되는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다음 판결문 넘어갈까요? 네.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판결이 나쁜 놈이네. 궁금하세요? 나쁜 여러분? 놈이네. 여러분 궁금하세요? 무남들 하여튼. 판결이 두 개. 네. 미혼인 A 씨는 카카오톡으로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석 달 정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결별하게 됐는데 그 미혼인 A 씨는 B 씨가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한 쪽이 B 씨예요.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천여만 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인턴 왜 이렇게 크게 웃었죠? 어디가 웃긴 건데? 뭐 여보세요. 웃긴 거야? 네. 어. 딴 거 네. 자기 혼자 뭐보다 웃었나 봐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혼 여성인 C 씨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 씨를 만나서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E 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E 씨는 유부남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 D 씨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 속였던 사실도 이남이 D남인 아. 것처럼 나는 D예요. 확인해. 뭐 이렇게 한 전 거네요. D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총각이었나 보다. 이 여자인 C랑 D 원래 그 인물인 D 둘 다 화났겠네요. 네, 당연히. 그래서 네.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씨 이러면서 했겠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죄송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1,000만 원을 그리고 D 씨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둘 다 소송을 했네요. 음. 만나가지고. 누가 내 이름 쓰면서 성관계 갖고 하면 내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아니다 난 유부남이니까 좀 더 근데 덜 이게 받나. DC인 게 어쨌든 이해가 좀 안 돼요. 응? DC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 씨가 뭐 신분증 같은 걸 위조했거나 다니는 그 사람 회사 명함을 들고 다녔거나 무슨 그다음에 조금 잘 나가니까 아니면 나이도 좀 젊은데 네. 뭐 이 씨가 동안인데 뭐 이 사람 나이 신분증으로 했다든지 유명인일 수도 있고 약간의 네. 뭐 어느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 저는 연락이 두절되고 그 뒤에 다시 DC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아유 그러면 대단하다. 신분을 막 바꿔. D 씨는 위자료 얼마 이게 받았나? 예전에 300만 그게 원 있잖아요. 하고. 그 혼인 빙자가 예, 얘기하려 그랬죠. 예전에 그것 때문에 가져온 형법상으로 거예요. 처벌이 됐는데 지금 그게 역시 이제 안 되고 그렇죠. 혼빙가는 될 수가 없죠. 네. 형사상 범죄 뭐 사기죄 이런 걸 적용하고 싶어도 재산을 취득한 건 아니라서 음. 성관계를 재산으로 파악하면 그게 성매매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것도 좀 근데 또 특이한 게 또 성관계를 뇌물의 이익으로는 또 인정하죠. 맞아요. 우리 판례가 그 부분은 또 예외인 거고 사실. 그 제가 듣기로 예전에 홍빈 간이 그렇게 연수생들이 많이 걸렸다고 네, 맞나요? 맞나요? 그렇다던데.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기수가 낮아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제 다닐 때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정- 폐지됐을 때죠. 아닌가? 아니 그때도 그때 있어. 막 있을 때였던 아. 것 같아. 나 40기거든요. 어. 근데 옛날 분들이 그랬나 좀. 저는 뭐 그랬다는 사법 시험 얘기를 한 뭐 300명 뽑을 때 법조인한테- 그때는 그런 게 있었겠지. 몇 명 있었겠지. 몇 명. 정말 음. 극소수에 있지 않았을까? 나쁜 놈들이시네요.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네. 혼내줘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예. 들었는데 뭐 사실 무분인 걸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생각하면 당연히 나쁜 놈이고 이게 민사 사건이죠. 위자료. 네. 슬프다. 저 싱글인 줄 알고 연애를 하고 또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성관계를 안 가졌으면 금액이 좀 달라졌거나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관계라는 썸만 게 탔다. 중요하겠죠.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어디요? 원래 위자료는 항상 위자료? 생각보다 작아요. 네, 여기 500만 원이라고 돼.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저 남자를 보고 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이게 저 사람이 혼인을 안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뭐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안 문제가 알고는 있나, 얘기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응? 뭐 그러니까 그 여부를 알고 안 알고가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관계였는지에 유부남? 따라서 응, 응. 아, 그렇지.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부남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유부남이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그냥 즐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고 너무- 즐기는 거지. 제가 너무 개방적이었나요? 유부남 말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아니 있을까? 알고 즐길 수 있는데 아니 제 몰라, 말은 몰랐어도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안 소를 했겠지. 제기를 안 했겠죠. 어. 여기 당연하죠. 뭐 교제를 가진 어떤 기간이나 뭐 어떤 성관계 횟수나 아니면 뭐 나이, 그러니까 나이 나이 차 같은 뭐 거. 여러 가지가 다 둘 다 세 작용할 것 달 같아요. 정도, 혼인 정령 석 달 이런 정도 것들? 지금 둘 다 석 달 정도로 나오는. 석 달 정도. 그리고 좀 진지하게 교제를 한 거죠. 확실히. 여자 지속적으로 한 거지. 남자는 진지한 척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 뭐그 배판부가 봐도 음. 결혼 여부를 숨긴 거는 이거는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아니 고통이 그리고 생길 수 있다고 본 거죠. 모르고 관계를 이렇게 계속 만났다가 막 와이프 찾아오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것도 고통이죠. 실제로 내가 그 그럼 사례 어떡해. 상담한 적 있어. 그러겠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 나는 모르고 솔직히 어. 나도 다 당했는데 막 음. 나한테 그렇게 맞아요. 지우면 네. 어떡해요. 그러면 더 위자료 올라가겠지. 아, 그런 위자료가 막 포인트도 올라가는 거지. 네. 가족들 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한번 잡히면 300만 원.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위자료 상 너 너무 금액이 우리가 점점- 가볍다고 할까봐 지금 아니야, 이 가벼운 자식.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제 음. 그 뭐지 그 유부남 아내가 아기 막 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상하기 싫다, 진짜. 하면은 심파를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쪽 당사자한테는 그 여자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특히 아내는 또 엄청난 그러겠죠. 저는 이 유부남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음. 입에서 좀 뭐래요? 욕이 나오긴 했는데 저 어떻게 뭐 뭐지? 실제로 속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알고 나니까 그러면 네 아내랑 헤어져 나랑 결혼해 이런 거야. 그지 더 무서워. 방향은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죠. 사실. 더 무서워가 그러니까 그런 그럴 수 상담을 있지, 해준 적이 그럴 수 있어요. 있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합의하세요. 돈 잘 물어주고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쪽 나겠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양쪽 다 그러니까 뭐. 그럴 네. 때 그 여자를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 없지. 맞아. 왜냐면 난 진짜로 사랑했고 진짜 사랑했으니까. 유부남이라면 네가 책임져라. 음. 끝내고 와라. 음. 아마 이 남자가 그때 뭐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또 말했을 걸. 말했겠죠. 네, 듣고 나서도 뭐. 너를 하여튼- 여전히 사랑한다면서? 그치. 뭐 일단 아 그거는 이걸 어디서 많이 나오는? 모면하려고. 모면하려고. 좀 하여튼 이런 상담이 좀 많습니다. 요새. 중요한 게 네. 이게 어쨌든 포인트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지 자기가 자유롭게 정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관계를 가지려고 마음 먹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 과정에서 저 사람의 혼인 여부가 잘못된 정보고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권이 침해됐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 맞습니다. 진짜 여성분들도 잘 알아보고 사귀세요. 강제로 하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된 거예요. 여자분들 알아보시라고요. 네. 야, 그, 잘 아니, 알아. 근데 아니 그렇다고 누구 해서 만날 때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잘 알아봐야 돼요. 요즘에. 가족 그렇다고 관계 뭐 증명서부터 띄고 그러니까 만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막 떼오라고 막.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나. 채팅하고. 제가 두 번째 알기로- 만나면 주민자치센터. 제가 알기로 어떤 여기자가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 뭐 했는데 어쨌든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남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됐다. 기자라서 이제 추적이 가능했지. 무슨 말이네. 취재가 가능했지. 일반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와, 그 주리를 진짜 그런 애들 많구나. 야, 진짜 그리고 문제네. 라운지바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유부남 라운지바. 많다고. 내 친구 중에 갑자기 라운지바를 자주 가는 애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어색한데 너도 그러면 말 안 하고 하는 거니? 그렇게 이런 만나는 얘기를 거니? 하면서 뭐 저를 이용해서 농담 안 하네요 오늘은. 네. 라운지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거잖아요. 가시죠, 뭐 가세요? 이렇게. 토킹바 가시죠. 요즘 어디 가세요? 여기 토킹바가 지금 라운지바 괜히 아니잖아요. 얘기했어. 요즘에 어디 가세요? 저요? 어디가 핫해요? 저 집 독서실이요. 독서실 짠 핫하고 드립. 집탐합시다. 네. 좋았어. 참으로 시적절하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다행입니다. 서 있습니다. 계획이. 11시 40분에 딱 집탐이 들어가는구나. 예. 난 네가 자랑스럽다. 서울대 문서위 조과. 넘어가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어디 기생충, 거예요? 기생충. 기생충 아니야? 예. 너도 계획이 있구나. 그것도 다 그거야. 그러니까, 기생충이잖아. 최고식 보고 너는 아들아, 다 계획이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있구나. 계획 있구나 아는데 아버지 서울대 전 이걸 그거는 범죄라고 뭐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생충. 계획 나와요? 저 어차피 이 학교에 갈 거거든요. 할게요. 네, 집중 탐구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조금 소프트한 주제로 가져 나왔어요. 별로 안 소프트한데. 아 그래요? 이분들이 안 소프트해가지고요. 주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되게 세신 분들을 가져왔어. 혹시 펜 좀. 저, 네. 네네. 네. 저희 이번에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고? 그래서 약하게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요즘에 되게
그 유명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강용석 씨가 그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김건모 처음에 그 사례를 폭로했죠. 그때 뭐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흥업소 여성이 있다. 그 뒤에 뭐 이게 나중에 막 고소 맞고소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세현이 또 뭐 충격 단독으로 보도하겠다면서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유재석 씨를 겨냥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고 유재석 씨가 아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그 뒤에 김태호 PD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죄로 가다가 나중에는 요즘에 김연아 씨도 나왔다고. 네, 썰을 네. 푸는 식으로 막 누구도 싫고 뭐 유재석 씨가 그때 16회 총선인가요? 대선인가요? 그때 파란색 모자 쓰고 나왔다고 아, 이 사람은 민주당 쪽이다. 막 이러면서 또 욕을 하고 이게 막 이게 처음에는 범죄 약간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썰을 푸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그 구독자 수 정말 많거든요. 가세현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유튜버들을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느냐?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기존의 그 방송에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누군지 알 수는 있지만 뭐 이니셜 처리해가지고 막 이런 뭐 그런 얘기하는 방송도 있잖아요. 그 무슨 용감한 기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케이블에? 네. 그 TV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약간 처벌되는 게 있나? TV 방송에서 그렇게 그 얘기하면 특정됐는지를 봐야겠죠. 아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 아니에요? 누군가를 특정하면 뭐 완전 처벌될 테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도저히 A, C, B, C, D, CC로 알 수가 없으면은 처벌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된 그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TV 방송에서의 그런 똑같은 내용이 뭐 이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 내용이 TV 방송에 됐을 때랑 아. 유튜브에 이렇게 됐을 네, 때랑 네. 그런 처벌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는 사실 웬만한 그 TV 채널보다 더 잘 나가는 이런 막 맞아. 구독자 많은 많죠. 채널도 있고 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조문을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몰라요. 한번 제가 그냥 공부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방송에 나가면 그냥 명예훼손이고 그 유튜브나 이렇게 그 뭐랄까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면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맞죠.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맞죠. 그리고 이게 정보통신망. 형량도 그 전기통신망법상이 더 높아요. 정보통신망. 네, 이게 더 높아요. 그렇죠. 정보구나. 그 왜냐하면 아, 네. 명예훼손과 모욕의 나중에 차이점도 얘기하겠지만 공통점 중에 제일 중요한 공연성인데 네.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훨씬 더 그렇죠. 완벽하게 인정이 되기 그 때문에 망에 막 접속하면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네. 아, 공연성이 그러면 엄청난 거지. 오히려 TV보다 인터넷이 더 그런 거예요? 형량이 세요. 여기 네. 조문에 그렇죠. 따르면. 예, 예. 음. 정보통신이 아니니까. TV는 정보통신 아니죠. 음. TV는 음. 방송이니까 어. 정보통신 아니죠. 그죠. 맞아. TV는 예, 예. 그냥 명예훼손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례 2가지 가져와 봤거든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그 초등학교 은사 자기 선생님을 한 유튜버가 자기가 그 담임 교사인데 그 교사에 대한 이제 뭐라 험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근데 명예훼손. 내용도 좀 의미 있죠. 촌지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담임 교사가 자기 엄마한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자기에게 차별했다. 네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이 나와서 하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라면 사실 이게 그리고 사실이면 그 자체는 뭐 교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의 잘못을 네. 한 걸로 볼 수는 있죠. 교사가 저러면 안 되죠, 사실. 네. 그건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 준비를 못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그렇죠. 허위 사실에 의한 그 명예훼손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선고가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담임한테 예전에 혼났던 기억 때문에 그냥 싫어하니까 담탱이 당해봐라 이러면서 뭐 촌지를 받아 요구했다 이런 것이 다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담임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마
특정이 됐겠죠. 이름이랑 신원을 공개했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그쵸. 하셨겠죠. 여기 채널 구독자 99만 명이에요. 비디오 머그보다 많아. 99만 명 진짜 그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쵸. 거지. 예. 자,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례도 있어요. 그 이현주 불륜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게 웃긴 게 어떤 기자가 인터넷 매체 기자가 그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은 불륜설이 불거져서 뭐 이러이러했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냈고 4년 뒤에 다시 이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사실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현주 의원실 보좌관이 연락을 해왔다. 이걸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현주 의원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이제 유튜버가 이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현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목 올렸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작에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를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에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기사를 믿고 한 거고 네. 이 말이 좀 웃겼어요. 피고인이 이현주 의원이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대요. 그 물음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불륜 아이콘 이현주? 그럼 오른편만 쓰면 되겠네. 느낌표 있으면 짤없지 이거. 물음표 많이 써야 돼. 김혜민 기자 어제 술 포금하여? 포금? 물음표.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포금? 우리도 제목 그렇게 달자. 인사불성? 그러자. 호사물? 물음표를 죄송합니다. 많이 달아요. 저기요.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또 톤은 안 하셨겠죠. 당연히. 여명 아니 주셨어요. 근데 여명? 예. 근데 왜 이 사건은 무죄가 나왔을까요? 왜? 사실 이것도 명예는 훼손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해도? 이거 사건 기록을 보기 봐야겠죠. 이거 실제로 네. 이분이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그거 많던데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짜집기 해가지고 뭐 맞아요. 이런 썰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재가공하고 실제 원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바로 그거 같아요. 그냥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가 있지 이거를 사람을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전기통신망법에 규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진실에 관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의 사실로 했는데 이거 지금 검사가 네. 허위 사실로 기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게시한 이거 봐봐요. 결국 안 밝혀진 거야 진실은. 이 내용이 허위라거나 네. 혹은 이 사람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게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밝혀진 거죠 결국 불륜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진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100% 허위라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됐고 왜냐면 원래 허위인지 진실인지 해서 그게 뭐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허위라는 걸 입증해야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허위라는 걸 입증해요. 그런 어렵죠. 일이 있었다는 사람이 사실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칙이. 근데 여기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허위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백한 허위가 아니고서는 사실 허위 사실로 기소해가지고는 허위 사실 명예에서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허위라는 걸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튼간에 이 유튜버도 그냥 퍼나른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책임하긴 한 거지. 근데 우리 찌라시 같은 거는 퍼나르면 처벌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있죠. 카톡에서 왜 찌라시 그냥 나도 복사 붙여놓기 해가지고 보냈는데 해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지 좀 이거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기사화가 됐고 그다음에 진짜 이 사실 설이 허위인지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진실인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만약에 B 씨를 고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뭐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겠죠. 네. 아니 인터넷 신문인가? 그럼 네, 잠깐만. 맞아요. 진실도 고소할 수 인터넷- 있으니까 인터넷 매체라고 해도 출판물. 그래도 맞아요. 네, 그렇죠.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네. 형법 309조에 음. 있죠. 그
가중처벌됩니다. 그럼 다 같이 싸잡아서 고소를 했었어야 되네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아 허위 고소가 아니지 기소를. 허위가 아니라 차라리 진실로 가든지. 근데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진실은 그러니까 진실. 그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허위를 입증 못할 때는 그걸로라도 해야죠. 아. 허위든 진실이든 처벌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네. 허위라고 기소를 해버리면 허위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명예훼손에 어떤 연예인이나 뭐 이런 그치. 사람들 명예훼손 보면은 아예 고소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그렇지. 진실한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사실을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를 가려야 되잖아요. 네. 이걸 수사 중에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연예인이나 뭐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렇죠. 아예 고소를 했다가 음. 취하를 하는 거야. 그냥 겁만 주고. 좀 더 완화해서 얘기하면 네. 자기가 진짜 잘못 진실이 그거라서 들어올 음. 수도 있지만 음, 자기는 아닌데 음, 왜 소송에서 진실이 안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랬다 검사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피해자를 진실한 사실로 그냥 진실 사실로 가시죠. 뭐 이렇게 진실 사실 되면은 명예훼손으로 하면은 그럼 이제 이상해지잖아. 자기가 이상해지는 진실이 거야. 오히려 더 돼버리니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런 어.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여튼간에 요즘 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약간 조금 당하는 사람 억울하겠다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이 인터넷 뭐 신문 기자는 되게 이러면 조그만 그런 매체고 아무도 안 보는 자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거 아무도 팔로워가 없어. 예를 들면 슬프다. 그래서 그냥 뭐 보는 사람도 별로고 잘 몰랐는데 친구 공개야 게다가. 이 유튜버는 막 100만 구독자가 있어. 맞아. 그리고 그냥 100만 퍼나르는 되고요. 것만으로도 완전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초딩도 얘는 몇십만 처벌을 못 배. 받고 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음. 요즘 이제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꼭 이 가세연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를 몇 개를 봐요. 한 두세 개 정도 재밌는 걸 봐요. 뭐 저 뭔가요? 임다 봐요, 임다. 임다? 그게 뭐죠? 성대모사랑 뭐 이런 거 나오는 쇼인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주로 보는 이렇게 이유는 영감을 뭐냐면 얻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PC 이러는 것도 사실 너무 선비주의 같아서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심하면 저도 싫어하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제가 더 잣대가 세지는 것 같아요. 일반 방송보다 너무 진짜 쓰레기 같은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정말 누구를 뭐 완전히 비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름 정화하는 사람들 몇 명을 보거든요. 보면서 안 불편한 내가. 근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별로 없을 때는 사실 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TV 채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많은데 맞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루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업자를 처벌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방송법상으로 우리 그렇죠. 만약 방송 제재 들어가고 막 그 그러잖아요. 전에 뭐 네. 그 뭐지? 100년 그 뭐 있잖아요. 백- 박정희랑 이승만 그때 깠던 많이 그때 했던 것처럼. 그게 인터넷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이었지, 케이블 아닌 사업자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사업자. 맞아요. 그렇게 과징금 부과하거나 뭐 네. 방송 못하게 하거나 하는데, 그럼 그건 되죠. 네, 근데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없거나 엄청 약하대요. 방송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제재가 돼 있죠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해서 사업자 신고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인 거지. 네. 유튜브 같은 거대한 이 플랫폼이 형성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냥 옛날에 뭐 이제 아프리카 TV나 있잖아요. 뭐 음. 그런 판도라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맞아. 아프리카 TV 죄송한데 어쨌든 유튜브 훨씬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그냥 신고만 하지 해가지고 이걸 굳이 방통이나 방송으로 봐서 방통위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졌으니까 맞아. 신고만 하면 됐네. 그죠? 정부에서 유튜브도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뭐 민식이법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뭐 그거는 정말 어린 생명이 이렇게 아니면 신체가 이렇게 뭐 상해를 당하고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빠르게 또 너무 강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움직이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진짜 규제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 맞아요.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유명인 맞아요. 중에서도 있었고 또 뭐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걸로 괴로워서 뭐 정신 질환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지금 규제가 너무 현실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일반 방송보다 훨씬 위험하고 파급력이 크고 요즘 어린애들은 유튜브 보지 TV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여기 또 너무 갑자기 꼰대 같나? 거기 미치는 영향도 큰데 정말 방송이 너무 그지같이 방송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규제를 못 하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란 플랫폼 이게 유튜브 구글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진짜 동네 초딩부터 해가지고 그쵸. 뭐 어르신들부터 해서 수많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 자체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컨텐츠가 야 너희 너무 저열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거 내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이걸 가능할지가 정말 왜냐면 제가 만약 우리 유튜브 개인에 채널 만드는 게 대한-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음. 채널 만들어가지고 나 그냥 업로드만 하면은 그냥 나 이제 개인 방송 생긴 거잖아. 넌 현실적 가능성, 규제 가능성. 그러니까 말하는 이거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 유튜브 걔네가 뭐 구글이라 가지고 국내 법제로 규제해 어떤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물론 우리 국내 망을 쓰니까 규제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규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족쳐서 야 이 콘텐츠 내려라고 하는 형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방송들은 SBS가 있으면 모든 직접 SBS 나오는 건 만들죠. 다 SBS 네. 직접 하는 거죠. 물론 네.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네. 자기 이름은 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고 걔네들 하는 얘기가 그렇긴 하죠. 네. 하고 구조가 실제로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다 자체적으로 다 몇만 개, 몇십만 개 방송국이 있는데 한국에만 해도 이걸 과연 어떻게 규제할지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럴 수는 네. 있죠. 지금 오래된 형법에서도 아까 음. 가중처벌 얘기했지만 음. 개인이 그냥 내가 선욱이 욕을 선지한테 하고 다니고 한두 명한테 하고 다니는 것보다 언제 하셨어요? 방송 끝나고 들어. 예, 알겠습니다. 너도 아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방송이라는 언론 기사나 옛날로 말하면 종이 신문 뭐 여기다가 내게 되면 공연성, 전파성이 훨씬 크니까 그렇죠. 가중처벌이 되는 것처럼 음.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규제식으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뭐 파급력이 있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좀 더 강한 규제, 민사든 형사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범죄 저지른 건 처벌하고 남한테 뭐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민사상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경각심, 그러니까 뭐 단순히 처벌을 뭐 아주 세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사건 생겼다고 처벌 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주의는 반대를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념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동네에서 아니 걔가 그랬대 이러고 소문나는 거랑 방송이랑 그렇게 다른데 유튜브 방송이 지금 지상파보다 더 파급력이 더 낮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뭐 개별 기존 방송들도 특정 채널 다 같은 지금 건 엄청난 구독자와 그런 조회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필요하다는 게 거죠. 네. 여튼 일이 벌어지고 나서 뭐 어떤 방송에서 누구를 언급해서 명예훼손해서 처벌하고 이것 말고 관리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어렵다. 그 선생님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왜냐면 사전- 누구든지 사전 언제든지 관리를 올릴 수 말하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뭐 거야. 지상파 3사의 그 방송의 컨텐츠의 뭐 재미나 어떤 질이나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가 되는 이유는 관리자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그쵸, 들면은 뭐 저희 하는 생방송 투데이도 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다 회사가 다 달라요. 월화수목금.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PD가 또 따로 있어요. 본사에 그 관리하는 PD가 한 서너 분 정도 계셔서 매일 그거를 다 대본 뭐 쓸 때부터 만들어지고 나서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지가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근데 유튜브도 현실이 본인들은 어렵죠. 관리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 구글이? 노딱을 붙인다던가 무슨 관리를? 네, 해요? 아니면 누구 관리를 하는 뭘 거야? 붙이죠. 아니면 그 계정 아예 그 불법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면 신고가 그냥 들어오면 전혀 안 하진 자체적으로 않지. 아니, 계속 못 올리게. 예전에 되게 웃긴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페이스북이었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전혀 규제할 게 아닌데 단순하게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니 사실 이게 관리와 규제가 좀 더 강해지면 과거에 검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방송사든 개인이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또 사전에 뭐 그냥 이걸 막아내는 것도 검열이라는 그런 쪽으로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막 그것도 약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도 또 TV랑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물론 TV도 약간 채널을 돌려야지 볼 수 있지만 좀 다르긴 유튜브는 하죠. 여튼간에 내가 구독을 하고 맞아. 들어가고 검색을 해서 봐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건 다르지. 같은 100만 명이어도 좀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건데 안 보면 되지. 그렇죠. 뭐 구독을 끊어고 있는. 네. 근데 요즘에는 TV 안 본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TV는 다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공연 저는 이제 공연성이라는 게 뭐 숫자로만 따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여러- 판단해야죠. 그게 되게 어렵다는 숫자로만 거 따질 수는 없죠. 생각해 보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유튜브에 네. 없는 근데 순간 그냥 요즘 공연성이 분위기는 그냥 진짜 뭐, 예.
매우 강력하고 네. 계속 그걸 또 여기저기 퍼나르잖아요. 맞아요. 방송보다 못할 것도 없다. 음. 근데 좀 성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방송은 그냥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강제로 식당에서 그 KBS. 채널 그 채널 싫은데 KBS 보기 싫은데. MBC 수신료. MBC랑 수신료. KBS 네. 수신료 아 그리고 마지막에 타 제가 방송사만 욕하네. 이거 안 들을 거 아니까 다 들어. 마지막에 최영철 이거 들어라. 명예훼손 관련해서 참고로 괜찮은 네. 내용이 있어서 한번 네. 그 칼럼을 실어봤는데요. 괜찮은지는 우리가 판단할까요? 아, 네,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 이게 한국에 이렇게 외국보다 한국의 명예훼손 사건이 정말 많대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 게 형사 사건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 검사인가 이분이? 아무튼 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결론은 신문고 제도 때문일 거예요. 뭐 백성이 북을 치고 민원을 올리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나라에서 조사하던 오랜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내셨는데 그래요? 네, 저는 와, 모르겠어요. 이건 못 봤구나. 근데 외국에서 진짜 이런지 우리나라 사건이 정말 많은지가 궁금해요. 근데 외국에선 우리나라만큼 악플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딱 이 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는 아닌데 그 거의 그러니까 저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이랑 비교해서 해외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관대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하냐 명예훼손 규제 풀어주자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다르고 같은 글에 대해 뭐 사실 저도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똑같은 글에 대해서 피해도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정서와 그 뭐 남 얘기 좋아하고 마치 뭐 낙인 찍기 좋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뭐 왕따 문화 같은 것도 물론 뭐 미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좀 더 큰 피해라고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신문고는 잘 모르겠고요. 신문고 이거 말씀하신 분이 외국 검사 교포예요, 뭐예요? 이거 교포 검사예요, 뭡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해외 검사가 우리나라 어떻게 신문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재원이 형 미국 우리 넷플릭스에 보면은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나 이렇게 혼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코미디 프로 보면은 진짜 많이 훼손하잖아. 거기 보면 나 얼마나 깜짝 놀란 게 놀라지. 그때 미 대선 전에 트럼프 대선 전에 힐러리랑 우리 트럼프를 이렇게 까면서 뭐라 했냐면 아 정말 자기는 고민이다. 인종차별주의자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뭐지 사이코를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뽑을까 이 정말 이 두 가지의 이 선택지라는 너무 괴로운 상황이 있다 이러면서 무차별적으로 까는 거야. 더 심한 것도 많지. 진짜 더 심한 훨씬 많죠. 무슨 토크쇼에서 네. BTS 가지고 뭐다 그쵸, 뭐 있었죠. 막 그런 예. 것도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데 많이 났죠. 그러니까 뭐 예.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냥 걔들은 그러는 것 그걸 같더라고. 좀 재미로 넘기나? 그냥 좀 듣는 그럴 수 문화가 있는 농담으로? 좀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되게 그러니까 걔네들 문화 중에 되게 그러니까 아동과 뭐 어떤 그런 데서 엄청나게 맞아, 엄격하잖아요. 엄격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또 우리 애기 고추 부자 뭐 이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철컹이잖아요. 그죠? 맞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서로 문화적인 어떤 관점이 되게 다른 맞아. 것 같아. 걔네들은 남의 명예 의견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예. 아닐까요?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데 옛날에 생각. 미국의 토크쇼인데 네. 10개의 질문에 다 답을 하면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본 적 없어요. 그거 저 유튜브에서. 있어요. 짤로 봤어요. 짤로 많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질문에 진실로 답을 해야 남편이 돼요. 나와 있는데 와이프한테 결혼하고 나서 바람 핀적 있냐 없냐 다 검사해가지고 다 없다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미 바람 피웠던 전 남친이 나와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이랑 다시 잔 적 있냐 없냐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남편 연출 아니야? 표정 바뀌고 근데 이게 연출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고 근데 돈을 진짜 큰 돈을 줘요. 그래서 그럼 연출 그런데 아니겠다. 이거 영상을 만든 애가 너무 웃겨요. 거기 그 자막을 달았는데 그 자막이 진짜 너 핵 웃겨요. 그 자막이 남편 막 웃겨? 표정 이러고 있는데 막 욕하는 거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방송 상상도 못 하잖아요,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은 좀 과장할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다른 심한 뭐 것 같아요. 다른 뭐 이렇게 선진국이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되게 약한 질문은 뭐 남자한테는 아내랑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여자를 생각을 많이 하냐. 이게 되게 약한 질문이에요. 그거는 나중에는 검증할 수 진짜 없잖아요. 맞아. 진짜 바람 핀 사람이 나와요. 나오고 너 나한테 바람 폈잖아 막 이러고 정말 도라이들 같아요. 진짜 파탄 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파탄 결혼 나요 생활이? 다. 근데 그러고도 그냥 그러나 봐요. 몰라요.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해. 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하를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액션이 뭐 난 아닌데 그런 리액션이잖아 사실은. 난 아닌데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 난 뭐야?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방금 약간 트럼프 같았어. 약간 그런 영어로 톤이잖아. 해줘, 이거 그러니까 손가락 이거 행동 나는- 이상한 나는 손가락 그게 좀 아니에요? 다른 것 같아. 우리랑. 그러니까 남의 의견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남이 뭐라 나만 하든. 나를 그렇게 안 생각하면은 맞아. 니네가 그렇게 떠들어 상관없어라는 맞아, 맞아. 생각을 걔네는 하는 혹시 건데. 자존감이 강한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자존감이 강하게 보이도록 키워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가? 남한테 내가 그래? 약한 모습을 잘 어려워. 안 보여준대요. 미국 우리도 그러면 사람들은. 약간 미국식으로 교육을 받읍시다. 아니, 근데 나는 앞을 너무 강하게. 힘들어요. 앞으로 힘듭니까? 저 이제 학원 그거 때문에. 아 그것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익명 게시판에 나중에 이렇게 좀 조사해보니까 다른 학원에서 좀 그 남긴 IP 게 추적 있더라고요.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고소하는 것도 내가 모양 빠지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해줄래? 네. 건바이 건으로 할까요? 그러면? 윙에서 지금 건당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이요? 아 왜냐면 그 야, 수강료보다 비싸다, 야. 합의가 받아야지. 표현에 혐오 표현할 때도 똑같잖아요. 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가 그치 그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존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환경상 진짜 미국 집 붙어 있는 거 우리나라 집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런 것도 남의 있지. 시선과 그렇지. 남의 평가를 신경을 어떻게 안 쓸 수 있겠어? 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고. 맞아. 그리고 저는 뭐지 이런 개인들의 이게 명예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지 더 큰 것도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인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이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하는 거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뭐 인종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못하게 하고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아니면 도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외국이요? 미국이요? 나 미국이요. 왜냐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맘 놓고 얘기하자. 많이 풀어주시. 그러면 너 머리 인종차별로 크구나, 이런 명예훼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인종차별로 명예훼손 가장 단계가 안 되죠. 높은 어, 보호 가치예요. 정말 미국에서는. 심한 거지. 이제 일단 어. 가장 성보다도 인종이 제일 그래요? 중요하고 그다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물론 요즘 조금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 미국 헌법에 평등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했을 때 1단계가 이제 인종이고 거의 그거랑 비슷한 급이 성차별적인 것들. 그래서 중요한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강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미국은 다인종 국가고 이민을 통해서 만든 나라니까 그 사회 통합, 국가 가장 통합이 심각한 사실은 문제지. 예. 인종 문제가 부각이 되면 국가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그러니까 걔네 제일 처벌하는 거지. 제가 가본 나라 중에 미국이 제일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규제를 세게 한 거지. 어. 규제를 세게 한 거지. 유럽은 안 그래요. 어. 미국만 그래요. 그래서 뭐 아, 유럽도 심해 인종차별. 이제 뭐 황인종들끼리 한번 네. 모여볼까요? 우리 황인종들 황인종이라는 말 자체도 황인종이란 말 자체가 사실 좀 문제긴 해. 황인종. 어. 막 이러고. 황씨야 그죠, 뭐야? 황인종 말. 그 생각 이상해. 식인종, 백인종 안 쓰잖아. 백인종을 안 써. 근데 황인종은 왜 써? 그러니까. 백인종. 약간 식인종 같은 개념을 쓰잖아. 황인종, 흑인종도 안 써. 종이 황인종. 별로야. 종이 이게 별로네. 별로야, 아, 이게. 그렇지. 종 붙는 게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자, 일단은 변호사종.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서두에 저기 강모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아 이거 오늘 발언 좀 자제해야겠다. 근데 강명호 변호사 얘기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없죠. 안 네. 나왔 안 없었네. 나왔습니다. 예, 잘 안 피해 나왔고요. 갔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피해 네. 갔다고요. 아닌가요? 어쨌든 이 정도면 선방한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 가세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네요 오늘 하다 그렇죠. 보니까. 왜 안 나왔네? 아, 저는 뭐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일부러. 아 일부러요. 어 네. 근데 이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미 하다 보니까. 방송의 거기 당사자들 그 언급있는 당사자들은 이미 다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다 할 것 같은데 그 열받아가지고. 방송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김건모 씨나 뭐 이런 분들은 김태호 씨, 유재석 씨도 뭐 할. 유재석 씨도 거기에 언급이 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된 명시로 거야. 언급했었네. 처음에는 그 유흥업소 얘기를 하다가 어. 무한도전에도 출연한 어. 평상시에 바른 이미지인 사람 요 말을 해서 야 유재석을 건드리냐 이랬는데 성추행 당했다. 자기는 어. 자기는 출연했다고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돼. 그러니까 어. 다음 방송 진행자라 한 건 아니잖아. 어. 무한도전에 출연한 사람 많으니까. 많죠. 근데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을 수는 있겠지. 아, 근데 그 그렇구나. 그래 얘기하고- 놓고 갑자기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유재석 김태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아니라 맞아. 민주당을 아, 지지하면서 그 뭐, 뭐 김태호 씨는 뭐 뒷돈을 받았다. 뭐 그랬죠, 아마? 몇십억짜리 맞아요. 아파트에 맞아요. 살고 MBC에서 뭐 돈 이런 거. 받았고 네. 돈을 계속 안 주니까 이제 못 준다고 뭐 하니까. 무한도전 어. 방송을 끝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는 유재석 와 씨에 명예 걸릴 것 대해서도 같은데. 얘기했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 그거는 회사 진짜- 옮기면서 무슨 뭐 주가 조작? 그치. 아 주가 좀 조작. 웃긴 것 FNC로 같아. 옮기면서 주가 조작하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익을 취득했을 거다. 네. 범죄를 저질렀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댓글은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려면 진짜로 근거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댓글도 있을 정도로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감히 유재석을 대부분의 건드리냐 뭐 댓글은 이런 그렇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만약에 이게 근거가 없으면 정말 끝장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같은 구독자를 가진 방송이라 치면은 그렇게 여튼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방송의 전문가 이런 걸로 나올 패널로 나올 정도로 여튼간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문제죠. 일단. 같은 얘기를 일반 사람이 했을 때는 에이 뭐 그런 걸 해 하면 근데 변호사가 얘기하면 뭐 근거가 있나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안 그러던데. 판결에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나? 그 사람의 진행자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죠. 나쁘게. 더 나쁘게.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왜냐면 변호사는요 공무원은 아닌데 지금 공익성 있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뭐 이렇게 다른 영업을 하고 이런 것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공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공성을 위반하면 저희가 징계받고 처벌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찌라시야. 그리고 그런 내용은 솔직히 저도 몰라요. 저 방송국 다니는데 오히려 더 몰라 더 못 받고. 근데 왠지 막 방송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가 근거가 있고 진짜일 기자가 것 얘기하는 같은 뭐 찌라시 그런 뭐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것도 기자랑 변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도 그러네. 반응이 그러네.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처벌도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중앙이 될 수 있죠. 우리도 기자랑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대응해서 뭐 대각선 연구소 이런 거 하나. 아 우리 그때 얘기 나왔었죠. 네, 대각선 연구소, 대각대각 뭐 연구소나 대각대각 연구소요. 대강대강 대갈대갈 연구소. 대갈대- 우리 뭘 연구할 건데? 대갈 두 머리 우리 큰 두 뭘 사람. 연구해요? 우리요? 뭐 남의 명예나 훼손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명예훼손합시다 그냥. 우리 한 명 빠지면 그 사람 명예훼손. 근데 원래 그건 잘 하고 있잖아요. 원래 제가 하고 있었죠. 그래도 네. 김 기자 온 이후로는 제가 결석한 적은 없는데 네. 한 번 결석하면은 항상 제 욕을 그렇죠. 하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각해도 그렇죠. 해도 되나요? 지각한 그 시간에 해야죠. 오기 전에. 일찍 가신 분도 해도 되죠. 그러니까. 기자님 여기 약간 상처 난 거 아니에요? 다쳤어요. 예.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다 오늘요? 긁었나 봐요. 아 그걸 병 깨신 며칠 거예요? 전에. 며칠 전이요? 아니, 이마로 병 병 깨. 괜히 어제 얘기랑 연결된 줄 알아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이군요. 네, 며칠 며칠 전인가? 전. 알겠습니다. 고양이 그때도 술 키우나요? 마셨나? 고양이가 코를 긁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나 그런 적 있어. 나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 뭐지? 그 뒤에 서울대 뒤에 뭐지? 녹두거리요? 녹두거리에서 아이고 참. 너 뭐 졸업생이 아니, 졸업생이냐? 와, 진짜. 녹두거리에서 근데 대학교 때 네. 근데 레몬 소주 어. 그걸 먹다가 그때도 레몬 소주가 있었나? 레몬 진짜 소주? 옛날 얘기다. 잠깐만. 근데 그게- 인턴 레몬 소주 잘 안 먹죠? 아, 레몬 소주가 있었어 그때도? 레몬 소주 우리 있었어요. PD님은 안 유행이었어요. 먹는데요. 뭐 무슨 레몬 소주 무슨 소주 그래서 레몬 소주를 체리 체리 소주, 먹었는데 레몬 소주. 그게 맛있잖아. 자몽 소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진짜 우리 때 먹다가 옛날 건데. 그게요? 계속 또 유행 먹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나 보다. 진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긴 거예요. 진짜 아예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럴 수가 있지. 나도. 삭제됐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기숙사 살 때였는데 기숙사 내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서워. 친구가 그 부축을 해서 날 넣어준 거야. 다행히 날 버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네. 근데 내 화장도 안 지고 턱에 데일밴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턱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친구 자기도 많이 먹었는데 그 와중에 편의점에서 연고랑 와, 이렇게 그 친구 근데 휴이 안 졌어. 그래서 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랑 요즘 연락 안 하죠. 연락 잘 안 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데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아, 네. 좀 고맙다고 한번 방송에서 네. 한번 그래, 술 먹고 얘기 다치지 친구 주세요. 이름 말자. 얘기해봐 이름. 준희 준희? 준희 준희야 남자예요? 고마워. 여자예요. 여자죠. 준희야 잘 지내지 고마웠다. 성은 얘기 안 해요? 서. 서준이. 네. 서준희 씨 오늘 방송 서준이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죠. 헌정 방송으로. 명예훼손. 뭐야 이거? 아니지 명예 그만합시다. 드높여 준 건데 밴드 명예를 내 밴드를 드높여 준 거야. 붙여줬네요. 주제 명예훼손. 밴드 오브 시스터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에피소드 하나 미담 하나 미담 제조기가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서준 씨 연락 주세요. 메일 주세요. 청취자 최종 사연. 의견 파이널로 보내주세요. 마무리 네. 내일 할 줄 알았다. 네. 최민식.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